대기업 평균소득 591만원, 중소기업 평균소득 286만원. 한 달에 버는 소득 차이가 2배 정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 직장에서 일한 전체 근로자의 평균소득은 353만원, 중위소득은 267만원이었죠. 평균소득은 전체 근로자의 소득을 합산해 근로자 수로 나눈 금액이고, 중위소득은 전체 근로자를 쭉 줄세워 가장 가운데 있는 사람의 소득입니다. 아주 일부의 소득이 고소득층의 소득이 올라가면 전체 근로자의 평균 소득은 올라갑니다. 하지만 중위소득은 소수의 이제 고소득자의 소득이 아무리 높아진다 해도 중위소득에는 영향을 줄 수가 없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2017년 평균 소득은 287만원, 2018년은 297만원, 2019년은 309만원, 2020년은 320만원, 2021년은 333만원, 2022년은 353만원. 이렇게 지금 평균소득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특히 2021년에서 2022년 올라가면서 약 6% 정도 올라갔으니까 소득이 많이 올랐죠. 중위소득은 평균소득에 비해 좀 낮지만 근로자 간에 이제 그만큼 소득 편차가 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위소득이 이제 평균소득하고 차이가 많이 날수록 소득 편차는 크다. 소득 높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돈을 벌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실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은 2017년 210만원으로 시작해서 2022년 267만원까지 올라왔죠. 중위소득 역시 2021년과 2022년 사이에 많이 올랐습니다. 대기업 월평균 소득은 591만원, 중소기업 월평균 소득은 286만원. 2배 이상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대기업에 입사하면 일단은 대한민국에서는 중산층으로는 살아갈 수 있는 정도의 소득은 벌 수 있다. 근데 중소기업에 입사해서 만약에 중소기업 근로자로 그냥 평범하게 살아간다 그러면은 사실 우리나라에서 중산층으로 포함될 가능성은 다른 변수가 없으면은 힘들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기업에 다니고 있다면 중소기업에 비해 매달 305만원을 평균적으로 더 벌고 있습니다. 그 대기업과 중소기업 실제로 소득 차이를 보면은 많이 나고 있죠. 최근 현대자동차 신입사원 첫 해 연봉이 9천만원으로 이제 보도된 뉴스가 있었습니다. 9천만원이면은 아마 그 중소기업에서는 입사해서 퇴직할 때까지 평생 이제 근무를 해도 9천만원 연봉이 안 되시는 분들이 태반일 텐데, 이런 걸 보면 상대적 박탈감을 좀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소득 차이가 2배까지 날지는 저도 몰랐습니다. 어쨌든 평균 소득이니까 저는 그래도 이렇게까지는 안 날 거라 생각했는데, 막연히 이제 대기업은 어쨌든 연봉이 전체적으로 많을 거다, 중소기업은 좀 그 상대적으로 적을 거다라는 정도는 인지하고 있었지만은 2배 이상 차이가 벌어질 줄 몰랐습니다. 아마 최근에 이제 경기가 어려운 동안에 대기업은 계속해서 이제 연봉이 꾸준히 올라왔고, 중소기업은 오히려 이제 이런 시기에 연봉이 정체하고 있는 곳이 많았기 때문에 아마 점점 차이가 벌어지고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기업은 1년 소득으로 따지면 7,092만원 정도 됩니다, 평균. 중소기업은 3,432만원. 그 연소득으로 이제 차이를 따져보면은 3,660만원 정도 나고 있습니다. 소득은 세전 기준이고, 월 단위 소득으로 식대, 유류비, 출장비 같은 비과세 소득은 제외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비과세 소득이나 이런 수당, 각종 수당까지 더해서 계산하면 소득 차이는 더 벌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아무래도 여러 가지 복리후생이나 이런 것들은 대기업이 훨씬 더 이제 잘 돼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비과세 소득으로는 아마 대기업 직원들은 세금 때문에 이제 대부분 최대한 항목을 이제 아마 비과세로 주고 있는 곳들이 많을 텐데,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 사실 이런 것까지 감안하지 않고 주는 곳들이 많아서 전반적인 이제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까지 다 포함하면은 월소득은 차이가 더 날 거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월소득에 따라 차감하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소득세 원천징수 등을 이렇게 계산하면 실수령액은 아마
차이가 조금 더 좁혀질 겁니다. 왜냐면은 소득에 따라서 이제 소득의 9%, 7.09%를 각각 이제 부과하고 있는데, 이 중에 이제 근로자 부담인 3.5%, 3.545% 이렇게 이제 빠지고 있는데, 이 비율로 빠지니까 어쨌든 소득이 높으면 더 많은 금액을 낼 수밖에 없죠. 현재 국민연금은 소득의 9%, 근로자는 이 중에 4.5%를 부담하고 있고, 건강보호 부담률 7.09%중 3.545%를 근로자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만 8.045%를 차감하고 있습니다. 소득세 원천징수는 가족에 따라 이제 차이가 있고, 소득에 따라서 약 6에서 7% 정도를 이렇게 미리 원천 징수해뒀다가 나중에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서 환급 또는 추가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 개별로 떼는 부분이 조금씩 다를 텐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소득 두 배 차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사업장 규모가 클수록 평균 소득이 더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전체 근로자 평균이 353만 원이었는데 50인 미만 사업장의 평균 소득은 261만 원, 50인에서 300인 미만 사업장은 351만 원, 그리고 300명 이상 사업장에서는 473만 원의 평균 소득을 받고 있었습니다. 소득이 가장 낮은 50인 미만 사업장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중위소득이 왜 267만 원으로 평균 소득 353만 원에 비해 낮았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전체 사업장의 9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 근로자의 61.3%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차지하는 비중이 놀랍죠. 여기 보시면은 전체 약 210만 개 정도의 이제 사업장이 있는데 종사하는 근로자 수는 1880만 명 정도가 이제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데 5인 이하 1에서 4인 사업장 수가 63.11%. 오,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죠. 근로자 수는 334만 명 정도가 4인 이하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50인 이하 여기를 이제 합산하면은 전체 전체 사업장의 약 98% 정도가 이제 50인 이하 사업장에 이제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무하는 근로자 수도 약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61.3%. 그러니까 뭐 대부분의 사업장이 50인 미만 사업장이고, 거기에 근무하는 61%는 이제 거기에 근무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1000인 이상,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대기업 기준이라 그러면은 1000인 이상 정도는 되겠죠. 그 사업장 수가 699개밖에 안 됩니다. 근로자 수는 110만 명. 그러니까 대기업에 근무하는 사람이 한 110만 명 정도 지금 되고, 전체 근로자의 5.84%가 이제 대기업에 근무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1인에서 4인에 근무하는 사업장이 132만 5,282개, 전체 사업장이 6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 근로자의 17%가 4인 이하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1000인 이상 사업장은 699개로 전체 사업장의 0.03%, 근로자 수는 5.84%가 이제 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4년 현재 통계청 기준 대기업 집단으로 분류된 기업은 76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0인 이하 사업장 699개 중에서 대부분은 대기업 집단에 포함이 안 된다는 거죠. 통계청 대기업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 기준을 따르고 있는데 자산 총액 5조 원 이상인 기업을 대기업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뭐 5조 원 이상 기업 우리나라에 진짜 몇 개 안 되는 거 충분히 이해됩니다. 대기업 중에서 평균 연봉 1위에서 5위까지 얼마 전 발표된 내용을 이제
정리해 본 건데 1위가 S-오일 평균 1억 6,832만 원. SK텔레콤이 1억 4,590만 원. 삼성화재가 1억 4,109만 원. 삼성증권이 1억 4,100만 원. NH투자증권이 1억 327만 3천 273만 원 이었습니다. 1위 S-오일은 뭐 매달로 따지면은 한 달에 평균 1,400만 원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뭐 평균 소득이니까 S-오일에서 뭐 부장 그리고 이제 뭐 임원급 된다 그러면은 연봉이 뭐 굉장히 높을 겁니다. 대한민국 평균 소득 353만 원, 중소기업 평균 소득 286만 원과는 차이가 굉장히 크죠? 중소기업 평균보다 5배 가까이 많은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한 달 근무하면은 중소기업에서 한 달 근무하는 걸 S-오일에서는 5달치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그 현대차 신입사원 초봉 9천만 원에 관한 기사입니다. 신입 초봉 9천만 원, 현대차 역대 최대 수준 임금 협상 합의. 오, 대단하죠? 중소기업에서 평생 근무해도 대기업 신입사원 연봉만큼을 못 받아보고 퇴직하시는 분들 뭐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9천만 원 지금 연봉 주고 뭐 임원급이라고 해도 중소기업 임원급이 9천만 원 연봉을 받는 중소기업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업종별로 소득을 살펴보면 금융보험업이 757만 원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그리고 전기, 가스 공급업이 680만 원으로 두 번째로 높았고 숙박 음식업업이 172만 원, 협회 단체 개인 서비스가 223만 원으로 가장 낮은 업종이었습니다. 뭐 금융 쪽이 역시 높죠. 뭐 은행권이나 이제 증권 뭐 이런데 이제 연봉은 예전부터 높은 걸로 좀 유명했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개발자 몸값이 많이 올랐다고 이제 논란이 됐던 정보통신업 같은 경우에는 487만 원으로 실제로 소문만큼 그렇게 높지 않은 연봉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발자 몸값이 많이 올랐다는 보도가 이제 많이 났지만 대부분 뭐 카카오나 네이버 이런 이제 소수기업들이 많은 연봉을 주고 있는 거고 나머지 이제 대부분의 이제 개발자들은 중소기업에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연봉이 그렇게 높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소득 구간별로 보면 150에서 200만 원 사이에 이제 수입 벌고 있는 비중이 가장 높았습니다. 24.1%. 그리고 250만 원에서 300만 원 미만이 18.8%, 80만 원 미만이 12.5% 순이었습니다. 85만 원 미만이면 이거는 이제 뭐 단기 근로자가 하루 뭐 8시간씩 근무하는 이렇게 뭐 분이 아니고 하루 4시간 뭐 이하를 이제 근무하는 이런 분들이 되겠죠. 150만 원에서 250만 원 사이의 소득이 가장 많은 차지를 하고 있는 거는 이건 이제 아마 최저임금과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 기준에서 이제 급여를 지급하면은 지금 한 200만 원 정도 한 달에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초과 수당이나 이런 거 전혀 없이 8시간 근무 기준으로 한 달 급여를 계산하면 한 2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에 포함되시는 분들이 가장 비중이 많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뭐 아무래도 좀 규모가 작은 사업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급여를 좀 낮게 받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 비중이 이제 상당히 높습니다. 1,000만 원 이상 벌고 있는 사람이 약 3.7%. 그러니까 대한민국 내가 이제 상위 5%다라고 이제 하려 그러면은 대략 이제 한 900만 원 정도 소득은 되어야 대한민국 상위 5% 정도 된다고 이제 자부할 수 있지 않나 계산됩니다. 지금 공공요금 인상, 물가 인상, 금리 인상 등 지출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공공요금 뭐 요즘 전기세, 뭐 가스비 계속 올라가고 있죠. 이런 것들은 내가 뭐 아낀다고 크게 아낄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뭐 식재료 가격 올라가고 바깥에서 사 먹는 외식 물가 올라가고 그리고 이제 대출하고 있는 분들 이자 비용 올라가고 이런 부분들은 사실 내가 지출을 줄이려고 해도 줄여지지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중소기업 평균 소득 286만 원이면 결혼해서 아이 낳고 차 사고 주거비까지 마련하려 그러면 저는 솔직히 이거 가능할까 싶습니다. 2023년 기준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33,745달러입니다. 1달러당 1,380원으로 환산하면 4,656만 원입니다. 평균 소득보다 높죠? 그런데 월소득으로 이제 388만 원 정도 계산되니까 4인 가구 소득으로 따지면은 매달 1,552만 원씩을 이제 벌고 있다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은 국민 총소득을 전체 인구로 나눠서 계산한 것으로 소득활동 여부에 상관없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소득이 계산된 겁니다. 이렇게 따지면은 소득이 이거 너무 높게 잡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의구심이 듭니다. 1인당 국민소득 의미를 알고 4,656만 원이라는 소득을 다시 보면 아마 저처럼 이해되지 않고 고개가 좀 갸웃거려지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국민 중 미성년자, 주부 아니면 은퇴해서 지금 소득 활동을 하지 않는 이런 인구 비중이 상당히 높거든요. 대한민국 전체 5,163만 인구 중 취업자 수가 2,80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2,363만 명은 경제 활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1인당 국민소득이 4,656만 원입니다. 도대체 소득이 높은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벌고 있기에 1인당 국민소득이 이렇게까지 높은지 좀 궁금하네요. 오늘 뭐 대기업과 중소기업 소득 비교 관련된 내용 보셨는데 어떠셨나요? 뭐 어떤 분들은 이제 박탈감을 좀 느끼실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좀 보면서 흐뭇하고 만족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만족감을 느끼는 분들이 더 많았으면 하는데 아마 박탈감을 느끼는 분들이 더 많지 않을까 우려스러운 마음에서 영상 마치겠습니다.